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합격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문이죠. 바로 특허법 제36조 선출원주의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항 하나만 제대로 꽉 잡고 있어도 복잡한 사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감이 확 붙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발명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이게 바로 특허법 제36조가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흐름대로 선출원주의를 완벽하게 정복해 볼 겁니다. 먼저 선출원주의가 대체 뭔지 그 기본 원칙부터 다지고 어떨 때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예외적인 상황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조항들이랑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연결고리까지 파악해 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핵심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동일 발명, 과연 누가 특허를 받을 것인가? 우리나라 특허법이 내놓는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선출원주의. 글자 그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긴다는 원칙입니다. 선출원주의의 핵심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발명을 언제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했는가? 바로 그 출원일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시험에서 발명일이랑 출원일을 교묘하게 섞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함정 문제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출원일이 다른 경우. 이건 뭐 아주 간단하죠. 법은 무조건 가장 먼저 서류를 낸 사람의 편입니다. 이게 바로 36조 1항의 내용이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출원일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36조 2항, 즉 협의라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날 출원했을 때의 결과,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만약 같은 날 여러 명이 똑같은 발명을 출원했다면 이들은 반드시 서로 만나서 단 한 명의 특허권자를 정해야만 해요. 만약에 이 협의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아무도 그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 같이 못 갖는 거죠. 그만큼 협력이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단 하루. 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선출원주의 시스템 아래에서는요, 정말 단 하루, 아니 몇 시간 차이로 내가 몇 년간 쏟아부은 연구 결과에 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무조건 날짜만 빠르면 다 되는 건가?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 법은 어떤 출원들에 대해서는 비록 날짜는 빠르더라도 그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출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는 아주 명확해요. 출원 자체가 포기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하되거나 아니면 심사 끝에 최종적으로 거절이 확정되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봅니다. 레이스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의 출원인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무권리자의 출원입니다. 아이디어를 도둑맞은 진짜 발명가를 보호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선출원주의를 정말 제대로 마스터하려면 단순히 36조 조문 하나만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변리사 시험에서는 이 36조가 다른 핵심 조항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 36조가 특허 시스템의 중심,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허브에 어떤 중요한 조항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이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 이게 바로 변리사 시험 고득점의 핵심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연결되는 건 제29조, 특허의 기본 요건입니다. 내 발명이 아무리 새롭고 또 진보성이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나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똑같은 발명을 출원한 사람이 있다면 제36조라는 최종 관문에서 무조건 탈락입니다. 다시 말해
선출원주의는 모든 특허 요건을 통과한 발명들을 마지막으로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다음은 제33조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이건 아까 봤던 무권리자 출원 이야기와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혹시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재빨리 먼저 출원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33조에 따라 그 사람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6조가 말하는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발명가를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제42조 출원 절차 역시 선출원주의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당연하죠. 출원일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요. 서류 하나를 잘못 써서 보정하느라 하루만 늦어져도 평생을 바친 발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라는 원칙이 이 출원 절차의 신속함과 정확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고급 전략이죠. 바로 제54조와 55조의 우선권 주장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실제 출원일을 법적으로 더 과거의 날짜로 땡겨오는 말 그대로 타임머신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선출원주의라는 치열한 레이스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역전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4조 공동출원도 한번 보죠. 이건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발명하는 팀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만약 공동 발명가들이 각자 따로따로 출원해버리면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팀킬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36조에 따라서 서로의 출원이 거절 사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 발명은 반드시 전원이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36조는 단순히 먼저 온 순서대로라는 규칙 그 이상이에요. 왜 이 조항이 전체 특허 시스템의 근간, 즉 초석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선출원주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주는 거예요. 누가 권리자인지를 빠르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발명가들한테는 고민하지 말고 당신의 기술을 빨리 공개하고 출원하세요 라고 유도해서 결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거죠.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36조를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규칙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특허 출원 과정 전체의 시간표와 전략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출원할 것인가, 우선권 같은 전략을 쓸 것인가,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 이 모든 전략적인 판단의 중심에 바로 이 선출원주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획기적인 발명을 완성했다면 이 선출원주의 원칙 아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명확하게 내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겁니다.